안녕하세요. 옛 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옛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전라도 나주목 관아 앞이 술렁거렸다. 관아로 들어가려는 선비와 이를 막아서는 나졸의 신랑이었다. 선비가 대뜸 호통을 쳤다. 이놈! 내가 조정에서 암명 나온 어사라 하지 않느냐? 왜 막아선단 말이냐? 이 말에 나졸 섬한테가 육모 방망이를 빙빙 돌리며 비웃는 게 아닌가? 아, 요앞 똥강아지들도 마패를 달고 설치는 세상에 니놈이 진짜 어사인지 가짜 나부랭인지 나는 알지 못한 게 썩 물러가란 말이여. 어사 김창식이 기가 막혔지만 하는 수 없었다. 품을 뒤져 마패를 들어보이며 외쳤다. 봐라, 이 고얀 놈아, 그래도 가짜란 말이냐? 그러나 만태는 귓구멍을 한 차례 후비고는 대뜸 창식의 멱살을 거머쥐는 게 아닌가? 그리여, 내 눈엔 진짜고 가짜고 다 백성들 등쳐먹는 쥐새끼로 보이니까 맞고 갈겨, 아님 맞고 뒤질겨. 이때 주위에 있던 나졸들이 몰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이고 만태성님, 이 손 좀 놓아요. 그러다 진짜 어사또나리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만태는 더욱 멱살을 움켜쥐며 외쳐대는 것이었다. 니들은 물러서. 너희들도 알지? 보름 전에 온 어사 새끼가 귤미를 집어가는 통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나 말이여. 그 통에 울엄니도 죽어버렸단께. 만태가 악에 받쳐 소리치는데 황급히 이방이 뛰쳐나오는 것이었다. 이방의 중재로 어사창식은 간신히 한화로 들 수 있었는데 갓은 벗겨지고 옷은 구겨지고 하여 꼴이 말이 아니었다. 창식이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자 이방이 차를 내오며 사죄를 하였다. 어사또나리 송구하옵니다요. 요즘 관아의 공기가 흉흉하온지라. 이런 망신이 있나. 나졸 나부랭이에게 멱살을 잡히다니. 헌데 목사는 어디 가셨소? 네, 어사또나리 가뭄이 극심하여 민심이 크게 흔들리니 각고를 살펴보시겠다고 출타하셨습니다요. 창식이 참모금을 마시며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사가 출두했다니 그게 무슨 영문이요? 삼남지방을 살피라는 명을 받은 것은 나 하나뿐인데 말이오. 창식의 말에 이방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답을 해왔다. 한 달 전에 틀림없이 어사가 출두하셨지라. 상강께서 내리신 봉소 속의 임명장과 유척, 그리고 마패까지 확인했습지요. 뭐라? 임명장과 유척까지? 그래, 그 자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요? 이방이 입맛을 다시며 고하는 말이 이러했다. 나주목 관리대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백성을 잘 다스렸다 치하를 하시고는 한 이틀 머무셨는데 목사께서 성심껏 마련한 거마비를 좀 드렸사온데. 창식이 답답했는지 목소리가 커졌다. 이방, 아까 듣자니 구혈미를 징발했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오? 이방이 급히 고개를 숙이고 읊조렸다. 그게 명령서 한 장을 보이는데 궁궐의 보수가 시급하여 자금 조달 명목으로 구휼 창고에서 백미 500섬을 내오노라 하는지라. 이방의 말에 창식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제인창의 구휼미는 흉년시 기근 지역에 지원한 곡물이거늘 궁의 보수를 위해 가져갔다. 그거 참 모를 일이군. 저야 뭐 명령에 따르는 것이 충이고 관례이지라. 창식이 얼굴을 쓱 이방 쪽으로 내밀며 물었다. 이보시오, 이방. 나는 진짜 어사로 보이요? 아니면 가짜로 보이요? 이 말에 이방이 실실 웃는 거였다. 소인이 어찌 진의를 분별하오리까? 그저 봉서의 임명장과 유척, 그리고 마패면 어사또로 봐야 하겠습죠. 네네. 창식은 입맛을 다셨다. 그야말로 복지부동이 아닌가. 어사가 몇 번이고 출두를 해도 이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가짜라 하여 문초를 할 수도 없었으니 만약 진짜로 판명되면 불충이요 불경죄로 엮이기 때문이었다. 그냥 물 흐르듯 동조를 해도 자신의 재물이 충나는 게 아니었고 백성들의 코혈목이니 마냥 수수방관이었던 것이다. 어사 창식이 입맛을 한번 타시고는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나졸놈하고 실랑이를 했더니 시장하구먼. 밥 좀 먹읍시다. 안 돼. 어사 또날이 소인이 진수성찬을 드리라 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네. 이방이 물러가자 창식은 두 다리를 쭉 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떤 놈이 사기 한 번 잘 쳐서 동방 속에 올랐군 그래. 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나서서 잡을 일도 아니고 그냥저냥 유람이나 하다가 올라가면 될 일이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어사 김창식이 누구던가. 3대가 청승반열에 오른 고관 대장의 명문 중에 명문 집안의 외동 아드님이시다. 어려서부터 금지오겹으로 자라 거칠 게 없었는데 하늘도 창식에게만은 관대하였던지 명석한 두뇌까지 주었다. 신동으로 부러움을 사더니 첫 과거 시험부터 장원 급제를 하여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위인이었다. 첫 부임이 지편전이었는데 앞날이 포장되는 노른자의 부서였다. 그러나 정오품 지편전 교류로 승차하고부터는 서적 편찬과 실무 연구에 심심함을 느끼고 지루하였다. 이때 암영어사를 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얼씨구나 하고 손을 든 거였다. 어사가 되면 유람을 할 수 있으리라. 전국을 돌며 위세를 떨치고 대접도 받을 것이니 얼마나 즐거운가. 임무 따위가 뭐가 대수인가.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일이 막중하다고는 하나 탐관오리가 없는 세상은 없을 터 자신이 나서 징치를 한다 해도 내일이면 또 나타나는 게 탐관오리 아니던가. 김창식은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에 백성의 민심과 동향을 살피라는 상감의 명을 받고 각 고을을 암행해 보았다. 역시나 백성들의 삶은 궁핍했다. 관리들의 학정은 막심하였다. 그러나 창식은 너그러웠다. 가난은 임금도 구할 수 없다 생각하였고 타고난 팔자라 여겼다. 수령들의 수탈과 뇌물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그들만의 필연적 삶이 아니던가. 더 높이 올라야 했고 오르려면 밑을 바칠 고임이 필요하다 여겼던 것이다. 자신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유람차 바람이나 쏘일 겸 나섰던 암행이 아니었던가. 창식은 편하게 생각하였다. 역시 생각했던 바로 여정은 무난했다. 들리는 고을마다
식사 대접을 받았고 칭찬 몇 마디의 수령들은 한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나주목에서 목덜미를 잡힌 것이다. 그것도 한낱 나절놈에게 말이다. 어사 창식은 시장했던 터라 한상 잘 먹었다. 가뭄에 백성들이 굶어 나가도 나주목 밥상에는 진수성찬이 올라왔던 것이다. 창식이 숭늉으로 입가심을 하고는 생각난 듯 물었다. 언데, 이방, 아까 그 나절놈 말이요. 그놈 주동이가 독을 잔뜩 물었던데 웬 놈이요? 이방이 숙연해지며 답을 했다. 아, 그 섬한테 말이옵니까? 에그, 그놈에게도 피토할 사정이 있습죠. 이방의 말은 이러했다. 나절 섬한테는 나주 토박이로 가난한 농민이었다. 아비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컸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컸고 힘이 장사였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고을에 잡다한 일에 몸서나서 해결하니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하였다. 만태의 꿈은 무인으로서 입신 양명이었으나 신분의 한계로 묵과장에 들어설 수 없는 처지였다. 만태의 공명정대함을 높이사 전 현감이 나절로 채용하여 지금까지 이르른 것이었다. 만태는 농사에 힘쓰려 하였지만 손바닥만한 농토는 어머니 손만으로도 충분했다. 또한 만태의 꿈을 아는 어머니는 관에서라도 봉직하는 것을 원했기에 만태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나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연이은 가뭄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만태의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니 몸은 쇠약해져 갔다. 나절이란 녹봉이 없는 봉사직이라 만태는 답답하기만 했다. 이웃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텼고 곧 지급될 구율미는 살아갈 희망이었다. 그러나 가짜오사의 농간으로 창고의 곡식이 반이나 털리니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그리고 만태의 어머니도 백성들처럼 굶어 숨을 거뒀던 것이다. 만태는 밤낮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 울분을 토했다. 목 놓아 울었다. 백성을 위한다는 나라의 구태의연한 행태와 관리들의 탐욕, 그리고 복지부동하는 관아의 태도에 울분이 쌓인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사라는 자가 나타났으니 거칠게 나온 만태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달이 훤하게 떴다. 객사에 머물던 어사 창식은 무료했다. 관내 기생집에라도 안내줄 것을 기대했으나 관아는 조용했다. 자신을 가짜 어사일 수도 있겠거니 하는 관아의 차가운 냉대였다. 창식은 쓴웃음이 나왔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돼도 그냥 흘러가는 관아의 행태가 못마땅했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이 밤이 지나면 길을 나서 유람이나 하면 될 터였다. 달빛을 쫓아 뜰로 나왔다. 달을 보며 시한수라도 읊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담끝 모퉁이에 만태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천으로 육목 방망이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창식이 헛기침과 함께 만태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만태라고 들었다. 내 놈의 낮에 물에는 묻지 않겠다만 지금도 내가 가짜 오사로 보이느냐? 만태는 힐끔 쳐다보고는 방망이를 한번 들어보이고는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뭐 다르오? 그게 무슨 말이냐? 둘 다
백성 머리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놈들 아니겠어? 창식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뭐라? 이놈이 감히 어사하게 대들어. 만태가 쓱 일어서며 대꾸했다. 그럼 뭐가 다르겠어이? 가짜 어사는 곡식을 훔쳐가 불고 진짜 어사는 구경만 하다 가부지 않소? 안 그렇소? 만태의 말에 창식은 할 말을 잃었다. 애써 한마디를 하는데 어사는 돌볼 곳이 많으니라. 도적 잡는 거야 관아에서 할 일이고. 만태가 한 차례 카레침을 땅바닥에 뱉었다. 어메 환장하겠네. 나가 일자무식이지만 이 말 한마디는 아요. 어사또 나리의 그 무관심 말인디요. 그 무관심이야말로 탐관오리가 번성하는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말 모르면 잘 새겨두시오. 만태의 말에 창식의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었다. 이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만태가 방망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다가왔다. 모르면 배우셔에. 공자님도 말씀하셨지라. 어린 아그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말이여. 어사나리는 공자맹자를 똥구멍으로만 읽으셨어? 권성징악 말이여, 권성징악. 이놈이! 진짜 어사람은 가짜부터 잡아야 쓰겠지라. 그게 어사가 할 일이 아니겠어잉? 만태의 일침이 창식을 분노케 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이놈아! 누가 안 잡겠다는 게냐? 같이 잡으러 가자고 내놈한테 온 거 아니냐? 창식이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으나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만태가 창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그 말씀 헛소리는 아니겠지라? 어사 창식이 어물거리자 만태가 말을 이었다. 좋구만이라. 가짜 어사놈을 잡으면 나리를 진짜 어사로 인정하겠소. 이튿날 어사 창식은 나지목 관아에 나졸 10여 명을 차출하는 명령을 발동하였다. 가짜 어사를 잡기 위한 특별 사령조를 편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김창식이 진짜 어사라는 확정이 안 섰기 때문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사 창식은 오기가 생겼다. 창식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지편전 교리 김창식이 어사로 임명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목사에게 일갈하고는 만태를 대동하고 관할을 나섰다. 길을 나선 어사 창식은 막막하였다. 얼결에 가짜 어사를 잡으러 가자며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후에 막급이었다. 도둑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전략은 고사하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무력도 없었다. 부실함은 모르되 작대기 한번 휘둘러 본 적 없는 약골이 아니던가. 그야말로 컵만 지체 높은 암행 어사일 뿐이었다. 창식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는데 뒤따르던 만태가 말을 걸어왔다. 아따 어사나리, 어찌 그럼 한숨만 쉰다요. 나가 생각이 좁게 있은 게 우선 주막으로 가시지라. 주막에 들어서니 주모가 반색을 했다. 오메 만태나졸 어서 오게라. 좀 조용한 방 하나 주소. 그러고 탁배기도 좀 내고요이. 방에 앉은 만태가 나직히 말을 꺼냈다. 우선 놈들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디 나리 생각은 어떠신게라? 창식이 고개를 쑥 빼고 물었다. 꼬리? 놈들 궁뎅이에 꼬리가 달렸던가? 얼라?
이 판에 뭔 놈의 농이단가요? 참나. 이어서 말을 잇는 만태의 얼굴이 사뭇 진지했다. 지가 계속 생각해 왔는디요. 놈들이 쌀 500섬을 가져다가 밥을 헤쳐먹을 것이요, 떡을 쳐먹을 것이요. 틀림없이 팔아먹을 거란 말이지라. 창식이 동조를 했다. 그렇지. 그 많은 쌀을 보관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그날 지도 봤지만 소달구지가 10대였단 게요. 우마차 한 대당 50섬씩 실었었지라. 그 행렬이 잠옷 지럽겠구만 그래. 맞구만요. 그 우마차 행렬을 고을 사람들은 다 보았지라. 그란디 그 우마차 끄는 놈들을 유심히 본께로 여그 사람들이 아니더란 말이지라. 그놈들을 찾는 게 우선이라 생각드는디요. 나리 생각은 어떠요? 그렇지. 쌀을 팔자면 미곡상일 테고, 그럼 타지역 미곡상 우마차를 대동했단 말이냐? 그렇지라. 그래서 말인디요, 나리. 우선 미곡상부터 뒤져보면 어떻겠소? 어사 창식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다. 미곡상부터 뒤져보자꾸나. 이때 추모가 술상을 들여왔다. 아유, 만테나졸. 이 선비님은 누구신데 모시고 오셨는가? 우리 성님이여, 성님. 이 말을 들은 창식의 이맛살이 구겨졌다. 이놈이? 만태는 창식의 볼맹소리는 무시하고 추모에게 물었다. 왜 한 보름 전에 말이여, 쌀가마 실은 우마차 행렬 봤지라? 봤지라, 연병. 그 쌀 우리 백성한테 오는 줄 알고 좋아했는디 엉뚱한 데로 가더란 게. 그 우마차 일행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했구만. 근데 왜 물어쌌소? 여기서 쉬었다 갔다고? 혹 아는 얼굴 있습디요? 추모가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화순 사람 하나 보이던디. 장서방이라고. 내가 친정이 화순이라 잘 알지라. 만태가 급히 물었다. 그 장서방이란 사람 뭐하는 사람이요? 혹 미곡상 하는 사람 아니요? 아따, 무슨 미곡상. 그냥 우마차꾼인지라. 삭 받고 우마차 끄는 사람. 추모의 말에 만태가 창식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눈이 번쩍했다. 실마리는 한 가닥 잡은 셈이었다. 우마차꾼이 화순 사람이라면 뭔가 화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창식과 만태는 화순으로 가는 길목의 미곡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장터를 중심으로 봉황과 타도 쪽을 훑어보았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식량난에 온전한 미곡상은 드물었다. 곡식이 있어봐야 미곡 몇 섬의 잡곡들 뿐이었던 것이다. 어사 창식은 지쳐갔다. 가을 거지가 끝났다고는 하나 더위가 물러간 것은 아니었다. 창식이 땀을 훔치며 뇌까렸다. 이런 고약할 때가 있나. 나주에서 엮이지만 않았으면 지리산 계곡을 타고 유람하고 있을 텐데. 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참. 전라도 지리가 환한 만태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지칠 줄 몰랐다. 두 눈이 섬뜩할 정도로 독이 올라 있었다. 만태는 남평으로 가기 위해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산에서 날이 저물었다. 만태가 지쳐 헐떡이는 창식을 보며 입을 열었다. 날이 아무래도 여기서 노숙을 해야겠구만이라. 창식이 나무 등골에 기대앉으며 볼멘 소리를 했다.
그러게 이놈아, 산 오르기 전 주막에서 쉬자고 하지 않았느냐? 내 놈 고집에 호랑이 밥대기가 십상이구나. 참 나리도. 가짜 의사 놈이 넘긴 쌀을 미국상 놈들이 다 팔아 없애면 닭족돈 개신세랑께요. 일각이 여삼추라 이 말이지라. 두고 보쇼. 나가 이놈들을 꼭 잡을 텐게. 창식이 지그시 만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봐, 만태. 놈들이 범죄인이니 잡아야겠다만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겠느냐? 탐욕과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야. 탐관오리가 없는 세상이 없듯이 범죄 또한 그러하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지. 세상에 이상향은 없느니라. 만태가 발끈했다. 이상향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요. 탐관오리들이 뇌물 주고 받는 거 나는 관심 없어. 지그들끼리 하는 노름인게요. 하지만 백성 입에 들어갈 구휼미를 손대는 놈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요. 나가 이놈들 때려잡고 백성들 그러고 우리 엄니 원수를 갚을 거구먼요. 그리고는 획 돌아 숲으로 사라진다. 이 모습에 펄쩍 놀란 창선이 소리를 쳤다. 야, 이 만태 이놈아! 산속에 날 두고 내뺄참이냐? 이리 오거라! 그러자 숲에 가려졌던 만태 얼굴이 쏙 나오며 혀를 찬다. 어따, 겁은 오살나게 많아보네.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 창자 속에 밀어넣을 거 아니오? 꼼짝 말고 있으란 게요. 움직이면 진짜 호랑이가 물어갈 텐게. 아시겠소? 만태가 사라지자 창식은 나무 등굴을 꼭 부여잡고 와들거리며 떨어대는 한심한 모습이었다. 화토볼 위에 고기가 구워졌다. 만태가 잡아온 산토끼였다. 만태가 다리 하나를 쭉 찢어 창식에게 권했다. 창식이 한 입 베어 물고는 우물대며 투정을 하였다. 어이, 만태. 어디 소금 없냐? 당최 이거 싱거워서. 만태가 입속에 고기를 꿀꺽 삼키며 핀자를 준다. 원래 절간에서 고기 찾는 놈이 있다더니 꼭 그 짝이네 그려. 앉아실라면 냅두셔. 쫄쫄이 굶어봐야 배고픈 심정을 알지. 이놈이 말버릇하고는. 두 눈에 쌍심지를 돋구며 하는 수 없이 고기를 깨작거리는 창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개울가에 당도했다. 나리, 요 개울만 건너면 남평이니께 싸게 건넙시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개울을 반쯤 건너온 만태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야, 이놈아! 너만 건너면 어쩌느냐? 냉큼 이리 와선 나 좀 업으려무나? 만태는 기가 막혔다. 이런 nen장 맞을. 바지가랭이 좀 젖으면 어디 덧나요? 아니면 버선 벗고 바지 좀 접으면 되겠는디. 이놈아! 체면이 있지. 벌건 대낮에 버선을 벗는단 말이냐? 이런 불쌍놈 같으니. 만태는 한숨과 함께 등짝을 내밀었다. 창식이 옆여 개울을 건너면서 딴에는 고맙다는 투로 말을 하는 거였다. 그놈 등짝 참 넓기도 하다. 둘이 앉아 바둑을 둬도 될성식구나. 이때 만태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며 아이쿠! 소리와 함께 창식을 개울 위로 매다 꼰지는 거였다. 물에 빠진 창식이 허우적대며 고함을 쳐댔다. 야, 이놈! 너 일부러 날 밀어놓은 거랬다. 이놈! 내가 일 끝나면 내 놈 주리를 들 것이니라. 아이고 나리 미안시럽구만이라. 나가 살짝 발을 헛디뎌 부셨쇼니. 자
어서 내 손 잡으셔. 헤헤헤헤헤. 두 사람은 남평으로 들어섰고 남평의 한 미곡상에서 탄서를 찾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곡상 점주가 이런 말을 했다. 보름 전 하동에서 왔다는 미곡 전매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쌀은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말에 욕심은 났지만 자금이 변변치 못했던 터라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었다. 우마차는 보이지 않았지만 선비차림의 중후한 사내와 수화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5명을 대동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만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거참 요상하구만. 하동에서 왔으면 화순을 거쳤을 것인디. 아, 진짜 하동 전매상인가 모르겠네. 듣던 창식이 혀를 차며 입을 열었다. 이놈아, 점주 말을 잘 새겨보아라. 하동에서 온 미곡이라면 화순을 지나 여기까지 들어올 쌀이 어디 있겠느냐? 화순에서 다 풀렸겠지. 그 미곡상이 그랬다지 않더냐? 쌀은 얼마든지 풀어주겠다고. 하동에서 온 자들은 아닐 것이야. 만태 눈이 빛났다. 그렇지라. 아, 쌀 한 톨 귀한 세상에 화순을 거쳐 남평까지 들어올 쌀은 없겠지라. 창식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놈들이 화순으로 넘어가면서 찔러봤을 것이다. 쌀을 빨리 덜어내야 하겠지. 언제까지 우마차 10여 대를 몰고 다니겠느냐? 만태가 재촉하며 말한다. 아, 어사나리 말씀이 옳구만이라. 자, 가더라고요, 화순으로. 창식이 화를 펄컥 내었다. 이놈, 또 밤길 가자는 게냐? 난 그리 못한다. 내 몸이 너처럼 돌이 아니란 말이다. 둘은 주막에 들어 방을 찾으니 묵을 씻는 방은 폭록방뿐이었다. 방에 들어서니 10여 명의 사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폭록방이란 나그네가 모여 자는 가장 큰 방이었다. 창선이 코를 움켜쥐며 오만상을 일그렸다. 아이고, 이 구린내하고는 나는 여기서 못 잔다. 아유, 나리, 방이 이것뿐이니 그냥 섞여 잡시다, 여예. 아무래도 마패 꺼내 보이고 방 하나 비우라고 해야겠다. 아,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냐? 돼지우리도 아니고 참나. 만태가 창식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며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리, 암행어사의 암행이 뭐겠소? 귀신도 모르게 하라는 뜻 아니겠소. 여기까지 와서 권력남용 하실라요? 이 말에 우거지상이 되어 주저앉는 창식의 외침이 이러했다. 젠장을 다 때려치고 가고 싶다, 집으로. 에이, 집 나서면 개고생이라더니. 집이 그립다, 집이. 어사 창식과 나절 만태는 화순 땅에 당도했다. 그리고 결국 찾던 구혈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꽤 규모가 큰 미곡상 창고에서였다. 둘은 미곡을 사는 상인으로 위장했다. 미곡상 점주는 풍채가 좋은 초로의 영감이었다. 쌀을 좀 사야겠는디, 몇 섬을 파실 수 있으신게라? 이 말에 점주 늙은이는 뒷짐을 주고 서 있는 창식을 한 차례 쓸어보고는 곰방대를 물며 입을 열었다. 시절이 쌀값이 금값이지만서도 간만 맞는다면야 내드리는 거야 대수겠어요. 그래,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 게요? 만태가 창식에게 의불 하며 물었다. 행수어른, 물량을 물으시는디요? 그러자 창식이 점잖게 입을 열었다. 우리야, 다다익선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구나. 값이야,
뭐 시세대로 하면 될 터이고. 창식의 말에 첨주 늙은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행수 어른이시구먼요. 아, 자, 물량을 보시려면, 자, 이리로. 늙은 점주가 안내한 곳은 옆에 딸린 창고였다. 창고에 들어선 둘은 놀랐다. 쌀가마니가 쌓여 있는데 얼추 보아도 200섬은 되어 보였다. 만태가 침을 삼키며 점주에게 물었다. 아따, 많이도 쌓였어, 예. 아, 이게 다 어디서 온 쌀인게라? 늙은 점주가 웃으며 말했다. 하동에서 온 쌀이지라. 아, 그쪽은 여구보다 곡식 사정이 좀 좋다 보니까. 자, 이 정도 물량이면 만족할지 모르겠어, 예. 만태와 첨주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창식은 쌓인 쌀가마니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피식하고 웃는 것이었다. 만태는 쌀이 구율미라는 확정을 지을 수 없어 난감했는데 창식이 느닷없이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닌가. 이놈, 겁도 없이 구휼미를 사들였구나. 구휼미를 사고 파는 행위가 무슨 죄에 해당되지 않으냐? 바로 대역죄이니라, 대역죄! 이 외침에 늙은 점주가 놀라 어리둥절했고 만태마저 뜨악해 하는데 창식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들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몸은 상감함의 명을 받고 암행하는 어사이니라. 이 구일미를 사들인 경위를 낱낱이 구하거라. 마패를 본 점주가 털포덕 주저앉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러버렸다. 어사 창식이 닥달하여 받아낸 조서는 이러했다. 열흘 전 한 무리의 하동천매상이 나타나 쌀 구매를 권유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기에 백미, 백섬을 사들였다는 것이었다. 쌀은 얼마든지 있으니 더 살 것을 권했으나 가진 자금의 한계로 더 못 사들인 것이 한스러웠다는 거였다. 그 하동 천매상의 용모는 남평의 미곡상 점주의 말과 동일했다. 선비차림의 사내 1인과 수하로 보이는 5명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 하나를 더 얻었다. 늙은 미곡상 점주가 거래에 만족해 하자 선비차림의 사내가 호언장담하기를 쌀이 곧 또 나올 테니 그때 또 좋은 거래를 트자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창식은 구일미 백석을 봉인한 후 늙은 점주에게 단단히 엄명하였다. 이 구일미를 건드리지 말 것이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를 통보할 것임을 일러두었다. 어느 주막에 창식과 만태가 술잔을 마주놓고 앉았다. 어사또나리, 아, 잔 받으시게라. 아, 지가 놀라불었단께요. 아, 진짜 어사또의 위험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구만이라. 이놈이. 아, 그럼 내가 진짜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냐, 이 고얀 놈. 이때 만태가 청색을 하며 물어왔다. 아, 근데 날이 그 쌀가마니가 어떻게 구혈미인지 아셨던 게라? 나는 도통 모르겠던디요. 창식이 한 잔 쭉 들이키고는 답을 하는 것이었다. 구혈미가 어떤 쌀이냐? 곡식을 비축했다가 흉년이나 기근시 지원하는 쌀이 아니더냐? 한마디로 묵은 쌀이지. 최소한 1년은 묵히는데 가만히는 온전하겠느냐? 가만히도 묵지. 묵으면 티가 나기 마련. 가만히 색도 퇴색하고 쥐가 쏘라 구멍도 생기고 햅쌀을 담은 가만히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에 만태가 이 말을 쳤다. 워메, 아, 머리 비상한 거 장원급제 거저먹은 게 아니었네요. 예? 아, 이놈이 잘 나가다가 꼭 속을 뒤진대, 이놈이. 자자, 나으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싸게 나머지 구일미도 찾아보더라고요. 오냐, 아마도 이 화순 땅에 구휼미가 모두 쌓여있을 터. 창선의 예감은 맞았다. 화순 땅 곳곳 미곡상에 구일미가 쌓여 있었다. 어사창식은 구일미를 봉인하고는 지금까지의 초사 내역을 소상히 적어 조정에 장계를 띄웠다. 그리고 암행은 계속되었다. 나주목에서 칼취당한 구율미는 찾았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사창식과 나절만태는 장터 국밥집에서 이른 아침을 먹고 있었다. 장국밥을 볼이 미어지도록 퍼놓고 있던 만태가 밥알을 튀기면서 입을 열었다. 건디, 이놈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이? 도관 속에 숨은 시궁지 맹키로 꼬리를 감추고 있으니 말이여. 화순 땅에 쌀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을 했다는디. 쌀이 샘처럼 솟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이 또 어디서 훔쳐올란가? 만태의 말에 창식이 숟갈을 소리나게 상바닥에 내려놓으며 외쳤다. 그래, 만태야, 니놈 말이 옳다. 어디서 또 훔친다는 얘기지. 창식이 만태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잘 들어보거라. 재민창이란 진율 창고로 구휼미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더냐. 이 재민청은 도 경계에 설치되는데 나주를 포함해서 사천, 비인, 덕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지. 만태가 입속에 밥을 꿀꺽 삼키고는 물었다. 그게 어딘디요? 바로 순천이니라. 순천이라고라? 순천이면 코앞인디요? 그럼 이놈들이 순천에 있는 재민창을? 만태는 펄떡 일어나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나리, 빨리 일어서시오. 시방 이러고 있을 게 아니란 게요. 이놈아, 밥은 마저 먹고 가야지, 이 일은. 아이고, 그놈들이 순천 재민창을 털 판인디, 이 일각이, 그러니까, 여삼추다, 이놈아. 창식도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창식이 마패를 이용해 관에서 말이라도 빌리려 했으나 만태가 반대했다. 관도보다는 산길을 타는 게 더 빠르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바삐 길을 걷던 창식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적벽이 보인 것이었다. 만태가 재촉했다. 나리! 걷다 말고 뭘 멀뚱히 서 있는 거요? 창식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리고 감회 어린 말투로 중얼거렸다. 저것이 적벽 아니냐? 저 깎아놓은 수려한 절벽. 경관이 정말 웅장하구나. 저 적벽이 조선 10경 중 하나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만태는 애가 탔다. 이런 내인장 맞을. 저 적벽은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모양인께 싸게 가잔게요. 창식은 명소인 적벽을 제대로 유람 못한 게 서운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였다. 둘은 산을 탔다. 모우산과 조계산 자락을 지나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너랫째였다. 화순과 광주를 잇는 주요 고갯길로 옆으로 빠지면 바로 순천이었다. 창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위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듣자 하니 화순 사람들이 이 너랫째를 넘다 산적들에게 무지하게 많이 죽었다는데 말이다. 혹 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산적이 나오면 동무할란 게 걱정 마시쇼. 구율미 빼돌린 놈들 잡으러 가자 하면 좋다 하고 앞장설 자들이 산적이란 게요. 너랫자는 정말 가팔았다.
창식은 젖먹던 힘까지 쏟아 오르고 또 올랐다. 세상에 나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고행길이었다. 그렇게 하여 순천에 들었고 관할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어쩌랴 순천 재민창도 털린 거였다. 사흘 전 일이었다. 수법도 나주목과 판박이었다. 어사가 사령들과 함께 출두했고 군수와 관리들은 성심껏 대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의 명령서, 대고를 증수하기 위한 물자 조달 명목의 귀훌미 환수였다. 백미 500석이 우마 10여 대에 실려 나갔다. 가짜 어사는 떠나며 군수의 지적을 칭송하며 위에 올라가 상감께 잘 고하겠다고 덕담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다. 창식이 마패를 보이며 가짜 어사의 사기 행각을 설명했고 만태 역시 호패를 보이며 나주 관아 나조림과 나주목이 당한 실상을 고했지만 관리들은 입맛만 다실 뿐이었다. 창식은 가짜 어사 무리들이 멀리 벗어나지 못했을 테니 긴급 체표령을 발동하라 명했으나 관리들은 복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김창식을 의심하는 관리들도 있었으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아닌가. 그들로서는 가짜 어사든 진짜 어사든 조정에서 내린 명령에 복종했으면 그만이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다가는 오히려 잘못 판단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기 십상이니 차라리 복지부동이 옳다 여기는 것이었다. 관리들의 행태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왔던 창식은 이번만큼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협박하다시피 하여 말두피를 간신히 얻은 창식은 말에 오르며 조종의 명예에 의해 최민창의 구율미 환수 조치의 진위와 암행어사 진위에 대한 증명 등을 묻는 장계를 올릴 것을 명한 후 만태와 함께 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놈들은 화순을 넘어가고 있을 터였다. 창식이 말 위에서 외쳤다. 사흘 전이라 하나 우마차가 10여 대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게다. 맞구만이라. 우마차로는 가팔은 너래째를 오르지 못하지라. 틀림없이 관도로 가고 있을 거구먼요. 서두르면 꽁지를 잡을 수 있을 겝니다요, 나리. 이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창식이 말꽃비를 제끼며 급정거를 하는 게 아닌가. 그 통에 뒤따르던 만태의 말이 부딪혀 나뒹굴 판이었다. 아니, 뭔 일이단가요? 만태의 물음에 창식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반문하는 거였다. 예, 만태야. 그놈들 말이야. 가짜 어사 포함해서 6놈이라 했지. 네, 그런디요. 그런데 말이다. 우린 둘이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자 만태가 웃으며 육모 방망이를 빼들고는 호기있게 말하는 거였다. 나리 걱정하덜덜 마시게라. 이 방망이 하나면 잡겁들 100명이 덤벼도 끄떡 없단게요. 어사나리는 그냥 내 뒤에만 붙어 있으면 되니께. 자, 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만태는 말 옆구리를 걷어차며 앞서 달려나가는 거였다. 야, 만태야. 야, 이놈아. 같이 가야지. 둘은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송광면 장터에서 목을 죽이며 우마차 행렬을 탐문했다. 마침내 우마차를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틀 전 이 장터를 지나갔다는 거였다. 말에게 여물을 먹이던 만태가 말했다. 나리, 아무래도 놈들이 화순으로 들어갔겠지라. 그렇겠군. 서둘러야겠다. 잠깐, 여기 어디 대장간이 있겠지? 창식은 대장간에 들러
낫 한 자루를 구해 휘둘러 보았다. 이거 환도라도 하나 구했으면 좋으련만. 아이고, 칼을 찾으시니 뭐 검법이라도 익힌 모양입니다요. 이놈아, 검법이 뭐 별거냐? 분 놀리듯 하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다급한 와중에도 한바탕 웃는 거였다. 어사 창식과 나절 만태가 하루를 더 말을 달려 우마차 행렬을 포착한 곳은 화순 효산리에서였다. 놈들은 우마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는데 지성묘가 산지한 벌판이었다. 창식이 침을 한 차례 삼키고는 만태에게 속삭였다. 야, 만태야, 어쩔 거냐? 작전이라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 만태는 품에서 육모 방망이를 쓱 꺼내더니 손바닥에 침을 뱉고는 틀어주는 거였다. 어따, 인원수가 좀 있어야 작전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지. 고작 둘이서 무슨 작전이 필요하단 게요. 자, 내 뒤만 바짝 붙어 있으셔요. 만태가 말을 몰아 놈들 쪽으로 달려가니 창식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창식과 만태가 말을 몰아 치달아 가자 놈들이 부시시 일어난 꼴이 당황해 하는 기석이 역력했다. 김창식, 비록 약골이었으나 그래도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아니던가. 말 위에 앉아있는 위엄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었으니 역시 관료 생활에 젖은 기품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 모습에 놈들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더니 칼을 뽑아드는 게 아닌가. 창식이 크게 고함을 쳤다. 이놈들, 꼼짝 말아라. 나는 주상전의 명을 받은 암행. 그런데 창식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만태가 말 위에서 뛰어내리며 외치는 거였다. 아따, 뭔 소리가 그리 길다요. 놈들이 칼을 들었는디. 만태는 칼을 휘둘리며 덤비는 한 놈의 옆구리를 걷어차고는 방망이로 또 한 놈의 목덜미를 후려갈기니 두 놈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고꾸라지는 거였다. 그러자 선비 차림이 가짜 어사가 칼을 뽑아 들고는 외쳤다. 어사라고? 내 놈도 탐관오리겠구나. 얘들아, 모두 배워라. 놈들이 창식과 만태를 애워쌌다. 그리고는 칼을 휘둘려 돌진해왔다. 놈들의 몸놀림은 애사롭지 않았다. 창식도 얼결에 낫을 뽑아들고 방어 제서를 취했지만 모습은 똥마려운 강아지 꼴이었다. 그러나 만태의 용맹은 대단하였다. 이놈들, 기억해두라. 내가 나주목 나절 서만태라는 걸 말이여. 박달나무 방망이는 놈들의 칼날을 튕겨냈고 급소만을 골라 두들게 되는 거였다. 이때 가짜 어사 문서광이 칼을 높이 들고는 창식을 향해 달려들며 비웃는 거였다. 어사 손에 낫이라. 참 꼴 좋구나. 내 칼을 받아라. 창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본능적으로 낫을 휘두를 뿐이었다. 문서광의 칼이 창식의 목을 향해 찔러왔다. 창식은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칼은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창식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때 나리! 하는 소리와 함께 만태가 창식의 앞을 가로막았다. 칼은 만태의 어깨에 꽂혔다. 만태의 시림이 들렸다. 그러나 만태의 발은 문서광의 복부를 걷어차버리는 거였다. 헉! 소리와 함께 문서광의 허리가 꺾이는데 만태의 방망이가 문서광의 머리통을 찍어버렸다. 으악! 비명과 함께 문서광이 거꾸라지는데 만태는 절규를 하며 문서광의 몸을 짓이기는 거였다. 이 퍼라지 같은 놈,
귤미가 뭔 줄 알아? 백성의 목숨줄이란 말이오. 이 쌀이 없어 굶어 죽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니놈이 아는가 말이오. 시방 그 복수를 하는 것인 게 되져서라도 그 홀령들에게 빌어야 할 것이오. 만태의 팡망이질이 계속되자 창식이 앞을 막아섰다. 만태, 내 심정을 아는데 죽여서는 안 돼. 창식의 만류에 만태가 주저앉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우리 어머니도 굶어 죽었단 게요. 나가 그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인디요. 창식이 토포자락을 찢어 피로 물들은 만태의 어깨를 싸맸다. 많이 아프냐? 내 놈이 나를 살렸구나. 이때 비명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10여 명의 수레꾼들이 문서광의 수하들을 짓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놈들아! 이 쌀을 도둑질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실어 날랐겠느냐? 감히 구일미를 훔쳐? 이놈들아! 창식이 급히 외쳤다. 그만들 두어라. 놈들이 살아야 진상을 밝힐 것이다. 나주 목사가 나절 수십 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문서광과 일당들이 오라를 받고 난 후였다. 창식이 나주목을 나서면서 올린 장계의 답신이 파발로 온 것이었다. 목사는 불충을 깨닫고 수소문한 끝에 어사 창식을 찾을 수 있었다. 오라에 묶여있는 가짜 어사 문서광의 몰골은 비투성이었다. 창식이 물었다. 너는 골사정이 밝은 듯한데 대체 너는 누구냐? 서광이 피떡이 된 침을 내뱉으며 입을 열었는데 냉소가 가득했다. 나는 문서광이라 하오. 몇 해 전만 해도 호조의 설이었소. 이 말에 창식이 깜짝 놀랐다. 호조의 설이라면 조정에서 곡식 출납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가 아닌가. 호조의 설이가 어찌하여 구휼미의 손을 대는 도적의 수괴가 되었느냐? 서광이 한 차례 웃더니 답을 해왔다. 나는 구휼미 장계를 다루면서 진실을 알았소. 조정에서 천석을 보내면 백성에게 가는 것은 고작 300석이 안 돼요. 수령이 처먹고 아전들이 빼돌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소. 그래서 생각했소. 어차피 백성에게 안 갈 곡식이라면 차라리 내가 가져가서 정말 굶주린 백성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요. 창식이 혀를 찼다. 그렇다면 백성에게 주겠다는 쌀을 왜 미곡상에 팔았느냐? 이 말에 서광은 괴로운 듯 심통한 표정을 지었다. 하하하하, 견물생심이라더니 재물을 보니 욕심이 생기더군. 어차피 개판으로 돌아가는 세상, 나도 개가 되어버린 것이요. 듣거라. 너의 뜻이 옳다 해도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 가짜 어사 행세를 하며 수령을 협박하는 것은 또 다른 탐관오리가 되는 길이 아니냐. 서광이 코웃음을 쳤다. 어사 또 나리. 그럼 진짜 어사는 무엇을 했소?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소. 유랑이나 하면서 말이오. 창식은 할 말이 없었다. 서광의 말이 이어졌다. 나 같은 가짜가 나왔다는 건 다 이 썩어 빠진 구조 때문이오. 서광의 말은 계속되었다. 분노의 찬말이었다.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오. 하지만 이날의 썩은 판때기는 도대체 언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오? 창식이 단호히 답을 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허나 하나는 말할 수 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창식은 목사를 향해 지시했다.
이 자들을 의구인부로 압송할 것이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다. 문서광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창식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만태의 상처는 꽤 깊었다. 창식을 위해 대신 맞은 칼이었다. 객사에서 치료 중인 만태를 창식이 찾았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만태야, 견딜만 하냐? 만태가 웃었다. 좁게 욱신거리긴 혀도 가슴은 시원하단께요. 네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게다. 날이 아니구먼요. 다 어사날이 지략 덕분이구먼요. 그러고 날이 그동안 무례하게 군거 용서해 주시게라. 웃기지 마라 이놈아. 용서라니. 내가 니놈한테 당한 만큼 곧 주리를 들 것이다 이놈아. 만태가 웃었다. 아따, 나리님은 다 좋은디 소갈머리가 꼭 밴댕이 맨키로 작은 게 흠이란 게요. 그러고 나리, 이자는 나리를 진정한 어사로 인정하겠소. 백성을 위호는 진짜 어사로 말이지라. 창식이 웃으며 말했다. 가짜고 진짜고 이제 시효가 곧 만료다. 어떠냐 만태? 한양에 갈 생각은 없느냐? 내 놈 꿈이 묵과에 드는 거 아니냐? 욕심 버렸구만이라. 지는 그냥 여기서 살라요. 이 고을 백성들이 아직 지를 필요로 하고 있은 게요. 비록 나절에 불과하지만 지 할 일을 할 것이구먼요. 이거 아쉽구나. 미운종 고운종 다 들었는데 말이다. 며칠 후 창식은 한양으로 떠났다. 함거에 실린 문서광 일당들과 함께였다.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6달이 흘렀다. 만태의 상처는 완쾌되었고 여전히 고울의 나절로 백성들을 돌보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이 급히 만태를 찾았다. 만태가 관에 들어서니 이방이 낯선 포졸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이방어른 대체 뭔 일로 지를 찾으셨소? 이방이 안절부절하였다. 이분들은 한양 좌포도청에서 오신 분들인데 자넬 압송한다고 오셨단께. 이거 참. 만태는 깜짝 놀랐다. 예? 아니 지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압송이래요? 이때 포도청 포졸 하나가 물어왔다. 당신이 서만태요? 그런디요? 대체 뭔 일이단가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불경죄요. 자, 여기 공문이요. 만태가 콩문을 펼쳐보니 암행어사에 대한 불경죄로 인한 조사가 필요하니 포도청으로 압송한다는 내용이었다. 만태는 어리둥절했다. 암행어 사람은 김창식을 말함이 아니던가. 어사나리가 그럴 뿐이 아닌디. 포졸이 재촉했다. 가서 조사해보면 알 일이오. 자, 서두르시오. 만태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창식은 가짜 어사를 잡으며 함께 통고동락했던 사이가 아닌가? 혹시 자신이 창식을 잘못 보았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했다. 여러 날을 걸어 포도청에 당도했다. 관원 하나가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싼 옷보따리를 건네며 말하는 거였다. 그 지저분한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사실 여러 날을 걸었던 터라 옷은 더럽혀져 있었다. 만태는 입맛을 다시며 보따리를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보따리 속에는 잘 개어진 붉은 옷이 나왔다. 천릭이었다. 천릭, 관리들이 입는 옷이었다. 만태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관원이 재촉했다. 어서 갈아입으시오. 곧 포도대장 영감이 오실 것이요. 이 말에 만태가 성급히 갈아입으니 차로 잰 듯이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니던가. 이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 어울리는구나. 만태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창식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나으리. 창식은 좌포도대장 관복을 입고 있었다. 만태가 어리둥절해 있자 창식이 다가와 손을 덥석 잡았다. 놀랬느냐, 선하절. 아니, 이젠 종사간 나으리시지. 아니, 나으리,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란가요? 내 놈을 불러야 하는데 오지 않을까 싶어 영국 좀 꾸몄느니라. 만태야, 가짜 오사를 잡은 공로로 나는 좌포도 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주상전하께서 너희 공도 인정해서 종사관으로 임명하셨단다. 종사관이라니요? 저 같은 미천한 놈을. 천하다니 당치 않다. 너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서종사관, 나와 함께 손잡고 불충한 무리들을 소탕하는데 힘쓰지 않겠느냐?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우리 둘이 함께 말이다. 창식의 말에 만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으리. 어머니를 잃고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창식과의 여정이었다. 이제 창식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다. 만태는 감격하여 창식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였다. 황공하옵니다, 나으리. 이 목숨 다 허는 날거정 나으리를 모시겠구만이라. 창식은 만태를 일으켜 세웠다. 목숨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함께 바른 길을 걸으면 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다시 시작된 것이다. 두 사람의 진짜 암행이.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허허실실어사와 속 꽉 찬 나절, 이런 콤비도 보고 싶은 요즘 세상입니다.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방방곡곡 만남꾼 이만 물러갑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